중학생이었던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너는 잘하는 게 없는 거야. 잘한다면 어떻게든 알 수밖에 없거든. 그 말을 들으니까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마음이 막막해지고 부끄럽고 숨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는 나는 진짜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고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게 한없이 어렵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 답답함 속에서 좌절감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한 발 한 발 걸으며 알아가다 보니 막막함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길을 찾아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은 한두 번의 시도로 단번에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차례 부딪혀 보면서 그리고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비로소 찾게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저만의 속도와 방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3가지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진짜 자세하고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알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내 관심사와 능력을 찾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나에게 맞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내가 싫어하는 것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일을 알면 결정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또 불필요한 길을 미리 없애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회나 스트레스를 미리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싫어하는 일을 피하는 건 단순히 힘든 일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길을 더 정확하게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중요한 건 아는데 이렇게 바쁘고 공간적으로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한 경험을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원데이 클래스를 추천합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험해보고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보면서 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단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 분야를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짧으니까 비용도 적게 듭니다. 저는 요리, 고전문화, 꽃꽂이, 부동산, 인문학, 영상 편집, 재봉틀 공예, 도자기 만들기, 일러스트 등을 배워봤어요.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 적도 있고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더 잘 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원데이 클래스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몇 가지 플랫폼을 소개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타링, 클래스 101, 프립, 솜씨당, 아이디어스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 문화센터나 지역 주민센터 그리고 도서관에도 분명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동네에 있는 공방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방법은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정말 비슷한 일상을 보내왔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시회, 워크숍, 공연, 강연 이런 문화 이벤트에서 제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분야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때 시야가 넓어지고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 전시회나 박람회에 가면 의외로 제가 몰랐던 관심사를 찾게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이걸 내가 왜 보러 왔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돌아오는 길엔 분명히 뭔가 배운 게 있더라고요.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생 때 친구 따라서 스타트업 박람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부스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걸 보고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나도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온라인으로 어린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알바가 있어서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작은 온라인 클래스를 열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에 대한 장벽이 없어지고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 동영상을 만든다는 게 되게 막연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번역가로 일하면서 IT 박람회에 갔다가 우연히 AI 기반의 실시간 번역 기술을 봤어요. 지금이야 되게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이 뉴스나 문서 번역에는 좋지만 드라마나 영화처럼 감정이 중요한 콘텐츠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감정을 더 잘 전달하는 번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영상 번역 쪽으로 도전을 하게 됐어요. 또 한 번은 홈페이지 제작 프로젝트를 할 때 리빙페어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색 조합과 텍스처로 꾸며진 공간을 봤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테리어나 생활 브랜드 웹디자인 쪽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실제로 인테리어 소품 쇼핑몰을 만들고 제가 운영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박람회를 몇 개 꼽아보자면 IT 박람회, 핸드아트 페어, 창업 박람회, 서울 이벤트 디자인 페어, 코리아 핀테크 위크, 국제건축 박람회, 서울 디저트 페어, 서울 아트북 페어, 서울 카메라 페어, 하리 페어, 그리고 콜스 푸드 위크가 있어요. 제가 다녀본 경험상 이 행사들은 꽤 유익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심 분야가 아니어도 한 번쯤 가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느끼고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경험을 늘리는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 견문의 한계를 어느 정도 결정해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대화나 상호작용이 굉장히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것에만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서 저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 이기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독서나 SNS로 다른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밀한 모습까지는 사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엿볼 수는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의 삶이나 생각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SNS는 사실 확인이 어렵고 뭔가 의도가 담긴 정보가 많아서 저는 편향된 것들을 걸러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형 서점에 가서 책을 분류하는 카테고리를 보면 이 세상을 응축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주제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관심이 가는 주제가 점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이나 흥미를 찾게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책을 읽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취향과 결이 맞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완전히 다른 삶과 경험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나의 SNS를 분석하는 겁니다. 요즘의 SNS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서서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뭘 좋아하고 관심 있게 느끼는지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콘텐츠가 바로 우리의 취향을 나타내는 일종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 홈화면이나 인스타그램의 돋보기 탭을 열어보면 그곳에 추천되는 콘텐츠들이 내가 평소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콘텐츠는 내가 과거에 시청한 영상이나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들을 기반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자신의 무의식적인 관심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화면을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요, 제3자의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무심코 자주 클릭하고 시청하는지 보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유튜브에서 인터뷰와 토크쇼 영상을 자주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재밌어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조금 더 생각해보니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진지하게 듣고 거기에서 뭔가 배우고 깨닫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미니멀리즘과 정리정돈 관련 콘텐츠를 자주 봤어요. 처음엔 그냥 깔끔한 이미지가 좋아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삶에 끌리고 있었더라고요. 또 저는 어떤 유튜버의 영상이 뜨면 무조건 선택해서 보는데 이 사람이 하는 활동이나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에 제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끌린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제3자의 시선으로 저를 들여다보려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흥미를 찾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주제에 끌리는지, 그리고 그 관심사가 저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 토크, 르포 같은 카테고리를 자주 봤거든요.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장르이고 공통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의 그 진솔한 이야기나 내면의 속마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행은 새로운 사람들의 진짜 삶을 탐구하고요. 토크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요. 르포는 복잡한 현상이나 사회 문제를 되게 깊이 있게 전달하잖아요. 공통적으로 사람이나 현상의 진솔한 속사정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시선을 달리해서 저를 들여다보니까 관심사뿐만 아니라 그게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되게 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그 패턴을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면 자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SNS는 우리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데 진짜 똑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기록할 때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일상이나 취미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관심사나 가치관이나 목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일상에서 평소와는 좀 달랐던 순간이나 자주 하는 활동이 있다면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나 처음 가본 낯선 카페에서 느꼈던 소소한 감정 같은 걸 적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맛집 리뷰부터 영어 공부, 육아, 재테크 같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올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나 성취감을 느꼈던 활동은 결국 독서였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독서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꾸준히 쌓이니까 제 취향이나 가치관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뭘 기록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 관심사를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하면 내가 여행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여행지의 음식이나 문화에 더 관심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취향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단순히 제 생각을 정리하는 걸 넘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목표가 뭔지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가볍게 느낀 점만 적었는데 기록이 쌓이면서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되는 주제들이 뭔가 돌아보니까 아, 이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게 결국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해왔던 경험과 소소한 노하우들을 나눠봤습니다. 저도 여전히 저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이 그 길의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